네,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이 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금요일 보고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미국이랑 유럽 빼는 거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게 뭐 원래 그냥 정상적인 시장도 음, 2~3% 정도 빠지는 거는 늘상 있었던 건데 지난 1년 정도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더 놀랐죠. 네. 그리고 어차피 뭐 바이러스 관련된 거야 뭐 우리나라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다니지 말라면 또 안 다니고 그렇게 또 극복을 해내면 되는데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요일 날 좀 발 뻗고 자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일 거라기보다는 어떤 델타 변이와 유사한 거쳐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전문가들 생각은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이라든가 확진자 수가 추이가 늘어나는 쪽에서는 2주 정도 변이의 특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락다운을 시키고 차단을 한 후에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대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동안 기대를 했던 리오프닝 관련된 거라든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한 번 더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이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서 툭툭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때 여기서 코로나 없어진다고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고 그냥 주식 안 할 거냐라고 보았을 때 전자 쪽이 맞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신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변종이 돼가지고 백신 새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화이자나 뭐 모더나 쪽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치료제 개발해 놓은 것도 안 듣겠죠. 그러면 치료제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신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남아공에서 이거 의료협회 관련된 관계자가 얘기한 거가 증상 격리하고 향후 2주 동안 진행 과정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들리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오버액션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감기 몸살을 앓는 것처럼 오래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특성으로 봤을 때 변이가 일어나서 어떤 확산세가 빨리 퍼진다라고 하는 건 치명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치명상이 낮아지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처럼 지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때마침 12월 14일, 15일에 FOMC에 맞춰서 요 이벤트가 터지니까 불확실성이 확 커져 버리니까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 유럽의 10만 명당 일주일 확진자 추이수가 독일, 뭐 그다음에 여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요쪽 계열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도는 조금 적어하고 확진자가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증 환자라든가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2주 정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라고 하면 그냥 정상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락다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면에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갑자기 야 너 지금 뭐해?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학교 가서 너 오늘 뭐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지금 시장이 그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델타 변이도 겪었고 다 했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보니까 이제 부채 관련된 겁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증가율인데 이거 신용으로 이렇게 질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옵티미스틱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야 인마 시장 안 빠져. 그냥 가서 한번 먹고 나오면 되지 왜 그러고 있어. 코인이고 주식이고 지금 다 그러고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주식은 안전자산이다. 하루에 30%밖에 안 빠지는데 이게 무슨 뭐 위험자산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주식하면은 집안 말아먹는 놈이라고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용을 이렇게 질러놨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벤트나 뉴스가 확 터지면 그냥 땅에다 대고 주식을 비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제는 이게 지금 2020년 팬데믹 터지기 전에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부분인데 수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상화돼 있는 상황인 거죠. 국채 수익률 따라서 조금 내려오긴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BB 등급 이하, BB 플러스 등급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크 등급, 흔히 말해서 이 주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금리가 오르고 월급은 줘야 되고 딱히 수익 나는 것도 수익 모델도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발행한다거나 BWCB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사나 이런 데 와가지고 고금리 혹은 주식 전환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튀어버리면 그동안 100억 빌려줄게 2%로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튀어버리면 너 30억밖에 한도 안 나오고 금리는 15%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고 대주주는 유상증자 참여 안 하고 실권주 발생하면서 주식 폭락하거나 BWCB 발행해갖고 주가 희석해갖고 주가 팍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인데 고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로빈후드 뭐 데이트레이더 비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2,200만 명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1,700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았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움직이면서 쇼크를 만들어냈던 거지 오미크론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는 증거는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시장을 보고 주말까지 실업률 발표 나는 걸 보면서 대응을 차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WTI가 13%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급락하면 안 좋거든요. 차라리 인플레 달고 금리 달고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경기 지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 그다음에 중국, 미국, 한국 다 전략 비축유 내놓고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거 돈 좀 버니까 또 이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란을 끌어들여 갖고 너 핵 협상하고 니네 수출하고 싶지. 그러면 기름 좀 팔게 해줄 테니까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이란을 끌어들이는 협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원유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또 쇼크가 나오는 거고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9월, 10월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팬데믹으로 번져서 보건 시스템을 붕괴시킬 거냐. 예전처럼 마스크도 없고 응급실도 환자가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도 응급실 들어가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 올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게 FOMC 14일, 15일 다다음 주죠. 나오는 FOMC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액션에서 증시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들을 뒤틀어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내일까지는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적어도 특성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2주 걸리니까 앞으로 1주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결론으로 말하면 별거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으로는 지금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이게 성동격서라고 항상 이게 본질은 여기 있는데 이쪽을 자꾸 두드리면서 이걸 못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과 유동성이 너무 풀려 있다라는 거, 그 때문에 인플레가 문제라고 하는 거가 있다가 갑자기 또 팬데믹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쪽을 막 두들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월화 수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요. 연준 인사들이 자기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할 겁니다. 중요한 중국의 PMI라든가 월요일 날 발표가 되죠. 수요일 날 ADP 논팜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고 고용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베이지북 지난달에 회의했을 때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툴라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대한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되면서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목요일 금요일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실업 고용 시간당 임금 관련된 지표입니다. 임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고용될 사람들이 최저임금은 2배로 오른 상태로 고용이 될 거고 지금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똑같은 직구 내에서 옮길 때 임금이 20-30%가 올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용으로 전가되려면 2-3년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차피 팬데믹 터지고 저거 했으니까 현금 가지고 계시면 주말까지는 좀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제주도라도 갔다 오시면서 지켜보시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변동성을 이용하려면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국내 증시에서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미리 대비는 하고 저희들도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딱딱딱 잡아놓고는 있는데 네. 뭐 게임주가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간 적 없잖아요. 다 올라가고 100-200% 올라가고 쫙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주도주구나 하고 따라가니까 항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운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빠질 때 항상 다음 타자가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로만 본다고 하면 자동차 생산량이 정상화되는 부분, 만약에 또 이게 공장 폐쇄로 가서 반도체 수급부터 시작해서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지금 여태까지 뭐 해운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주식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가 23년부터 하겠다라고 23년 이전에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테슬라처럼 이렇게 가는 자율주행은 23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보시면서 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 낙폭이 클 때 멀리 보고 베팅을 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시크리컬이나 이런 것들로 갈 거냐, 리오프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게임주나 이런 걸로 갈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게임주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태우겠다, 이건 땡큐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강한 것 같다라는 것만 네. 전해드리고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낙폭이 크고 괜찮은 주식들 뭐 어차피 지고 갈 거 1-2년 지고 갈 거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리오프닝을 강하게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떨어졌는데 뭐 지금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드라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가 나오고 세론이 돼서 많이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기관 투자가들 매도가 나온 것 이후에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이 컨텐츠나 뉴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된 주식 기름값 빠지면 좋죠. 환율이 올라서 별로 안 좋기는 한데 합병 승인되는 것들이 12월 달 말에까지는 나오니까 그런 것들 타겟팅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컴투스 그룹이라든가 네오이주 홀딩스 그룹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NFT하고 연결이 되면서 엔터, 미디어,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낙폭이 크면 단기 트레이딩 해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과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지금 저가에서의 담는 전략도 유효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강했던 NFT 관련한 종목들은 최근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 제가 이거는 제 영업 노하우인데 이게 이제 혼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그냥 종목들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의 고객들을 대할 때는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는 시장을 보는 건데 이거 ADR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 파란색 권은 어떤 거냐면 매도 개수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팬데믹 때 하고 2018년 말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 30% 썰려 나갈 때 금리 나올 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웬만해서는 뭘 사든지 간에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위험하게 위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빠질 때 밑에다 받쳐놓고 사면 좋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런 과정에서 뭐 내가 그동안 물려있던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바닥에 지지는 것보다는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더 태워서 올라올 때 털고 그 다음 주도주를 생각해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대책 발표하는 걸 보고 시장의 흐름을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관련된 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오버행 이슈들이 있는 거 아니야, 물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기관 투자가가 쉽게 말해서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12월 중순까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이 개중에 있던 시크리컬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왔습니다. 10조 이하로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10조 이하로 떨어지는데 중국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 아연은 비철금속 중에서 철을 도금을 해서 내외장재, 건설 내외장재로 쓰이니까 그쪽에서 타격을 받고 뭐 배터리 재생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다 좋은데 주가 빠졌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좀 사놓으시면 길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단순하게 트레이딩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포지션을 잡아서 갈 건지를 입장 정리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리오프닝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셌던 것들 사서 달라붙었다가 먹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물린 것들은 바이더 딥을 해서 물을 태우셔서 위에서 자르고 나오시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와, 딱딱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지금 네.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성향별로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참고하셔서 이번 주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